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9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경찰 수사 결과 발표만 남았죠. 그런데도 아직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보도된 TV조선의 탐사보도 세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이 첼리스트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우선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공방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뭐 요지는 이런 겁니다. 그날이라는 게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까지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 적 없다. 공연하러 청담동 바라는 곳에 있었던 거는 맞다.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분위기였다. 뭐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 제가 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 통화가 녹음되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 알려질 만큼 나올 줄 상상도 못한 일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전후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가 동백아가씨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백아가씨는 이제 자기하고 친분이 있던 이세창 전 그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이 사람이 좋아하던 곡이다. 같이 계셨던 분 중 인수위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 달아줬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뭐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증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 공연하러 가는데 사진을 왜 찍느냐. 악기 연주할 때 핸드폰은 케이스에 둔다. 이 악기 케이스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첼로는 뭐 악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공간이 많죠. 자, 이 요지는 잘 아시다시피 7월 19일 올해입니다. 올해. 대통령 취임한 이후죠. 청담동 바라는 곳에서 그 7월 19일 저녁부터 술을 먹기 시작해서 밤 12시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김앤장 변호사 35명이라고 돼 있고요. 35명하고 술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밤 12시쯤에 왔고 새벽 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동백아가씨를 연주해달라고 하더라. 그 다음에 한동훈 장관은 뭐 윤도현 노래인가 하는 거를 불렀다. 윤도현 밴드의 노래. 그 뭐 노래 제목은 안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날 청담동 바라는 바에서 술자리가 있었고, 있었는데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없었다. 그러면 뭐 이거는 아니 그냥 김앤장 변호사 35명이 회식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 의혹은 가짜뉴스입니다. 왜? 이 의혹의 핵심이 뭡니까?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 35명. 이거 아닌가요? 술자리가 핵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참석한 술자리가 있었다. 요게 핵심입니다. 그 중에 또 핵심을 꼽으라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참석한 술자리. 그거죠. 그 두 가지 팩트를 걷어내면 이 김의겸 의원이 10월 24일 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제기했던 그 의혹은 뼈대가 다 무너지고 가짜뉴스입니다. 그거고요. 자,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아직 뭐 발표는 안 됐습니다. 이런저런 내용으로 이제 뭐 각종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니까 자기가 봐도 사실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등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질문해놓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거기에 끼어있지 않습니다. 등에 들어가 있습니다. 등.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소를 했죠. 민사, 형사 다 고소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사과할 필요도 없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김의겸 의원이 버팁니다. 자기 사과할 생각 없다. 아마 이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이거 법정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으로 가면 나는 사실로 믿었다. 왜냐면 그 면책 사유라 우선 김의겸 의원은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했던 것이 면책특권이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는 뭐에 따라서 결정이 되냐면 본인이 그 외에 덧탐사라는 곳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 덧탐사에서 보도하고 취재하는 과정에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왜냐하면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이거든요.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죠. 면책특권이. 그런데 직무상 행한 발언이 아닌 국회 밖에서 덧탐사와 이 문제를 협업을 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질문에 대해서 야합한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협업한 거는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협업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녹음 파일을 덧탐사 측하고 같이 뭐 풀고 정리하고 한 것까지도 인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와서는 그 정보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업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제는 협업을 공유 정도로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협업과 공유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법률상도 다르고 우리가 실제 쓰는 용어도 다릅니다. 근데 지금 겁먹은 것 같죠? 겁먹은 것 같습니다. 왜? 협업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면책특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왜? 사실이 아니라는 것 내지는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첼리스트하고 확인하려는 시도를 뭐 적어도 몇 번 정도 했다. 김의겸 의원이. 그렇게 됐으면 면책특권 또는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부분이 좀 애매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그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전화한 걸 가지고 이걸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거는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설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픽션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더군다나 기자 출신의 청와대 대변인까지 한 사람이라면 첼리스트가 남자친구하고 새벽에 전화를 해서 새벽 7월 20일 새벽 뭐 3시 다 돼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러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상상력 정도는 다 있습니다. 기자는. 그런데 그런 상상을 전혀 안 했다? 그건 중대한 과실이죠. 중대한 과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자를 했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럴 경우에는 면책특권 대상이 안 된다. 그건 대법원 판결에 있습니다. 판례에. 지금 김의겸 의원은 그걸 빠져나가려고 아마 안간힘을 쓰고 약간 겁을 먹은 듯이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과할 생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렇게 버티니까 지금 첼리스트가 나선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첼리스트는 본인이 경찰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이 문제가 더 이상 이렇게 정치 이슈가 되지 않기를 바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뭐 자기가 이제 거짓말 한 거니까 자기 거짓말 한 거는 제가 보기엔 뭐 그런 거짓말 할 수 있죠. 뭐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뭐 자기가 뭘 덮으려고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했다면 본인도 공범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봐서 첼리스트야말로 뭐 별다른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짓말한 책임, 그건 뭐 법률적 책임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이제 제보자라는 그 남자친구가 뭐 덧탐사한테 먼저 갖다 줬는지 아니면 김의겸 의원한테 먼저 갖다 줬는지 모르나 여하튼 제보를 하고 뭐 이리저리 그간의 과정이 이제 범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첼리스트로서는 경찰에 가서 진술하면 그냥 경찰이 수사 결과 발표하고 처벌할 사람 다 처벌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김의겸 의원이 버티는 바람에 이게 끝이 안 납니다. 경찰 수사도 아직 안 끝났고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왜냐하면 TV조선의 그 탐사보도 7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걸 이제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했겠습니까? 추정을 해보는 거죠. 전화번호도 모를 텐데요, 첼리스트. 그리고 전화 받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탐사보도 7 팀이 더 탐사라는 곳에다가 해서 그 첼리스트 전화번호 좀 주세요.
했다고 해서 더 탐사가 줬을 리도 없고 어차피 뭐를 할지 뻔히 아는데 그런 걸 보면 이 탐사보도 세븐팀이 이 첼리스트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한 취재 아마 그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다. 김의겸 의원이 가르쳐 줬을 리도 없고 제보자가 가르쳐 줬을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더 탐사에서 가르쳐 줬을 리도 없고 그럼 어디를 통해서 입수를 하느냐 전화번호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입수했다고 늘 그런 건 아니죠. 거기다가 수도 없이 아마 거의 스토킹처럼 첼리스트한테 이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설득을 했을 겁니다. 응? 취재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응해달라. 첼리스트가 많은 고민을 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경찰 수사하는 데 가서 한번 출석해서 얘기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고 김의겸 의원이 계속 버틴단 말이죠. 그러니까 첼리스트도 많은 고민을 하고 아마도 변호사하고 상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결론을 지금 탐사보도 세븐한테 얘기를 한 거죠. 첼리스트도 엄청난 고민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빨리 종결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 저는 이 인터뷰에 담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취재라는 게 원래 그런 거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취재는. 그래서 이제 뭐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제 경찰 수사도 좀 뭐 왜 이렇게 발표를 늦추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첼리스트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보면 그날 밤 10시쯤에 이세창 전 대행하고 첼리스트하고 뭐 또 다른 몇몇 사람하고 그 청담동 바에서 술 먹다가 10시쯤에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12시에 한동훈이 오고 1시에 윤 대통령이 오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혹시 왔을지 모르겠네요. 와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거기서 술 먹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동백아가씨 부르고 이런 건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리고 첼리스트가 그 현장에 12시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뭐 첼리스트 사실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12시에 그 자리에 없었는데 12시 1시에. 그럼 그런 술자리가 첼리스트가 봤다고 해서 이게 시작된 건데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라 참 김의겸 의원이 뭐 어떤 얘기를 듣고서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기는 사실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도 계속 뭔가가 있는 것처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죄만 커질 것이다. 지금 뻔히 상황이 다 이렇게 드러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하튼 김의겸 의원이 버티는 바람에 이 상황이 종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첼리스트가 나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 뭐 버텨야 될 때도 때로는 있죠. 그러나 좀 분별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